서울대 뇌영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알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일정을 좀 소개드리고 제 발표 30분 그리고 이종호 교수님 강의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30분 동안 할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뇌영상센터가 생기게 됐는가, 그리고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 그런 거를 좀 하고 언제든지 그냥 제가 인포멀하게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들어서 언제든지 방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전체 교육부의 인프라 고도화 과제라고 해서 전국에 5개를 약 70억, 맥스 70억까지 지원하는 장비 가격만, 대형 장비 그런 것들은 개인 연구자가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공공 장비 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관, 우리로 치면 기초과학 공동기기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소속된 자격으로 핵심 연구자 6분하고 전체 참여 연구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분 가량의 서울대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이 프로포저를 작성하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일부 내용은 오늘 맞게 조금 수정하긴 했지만 그때 발표 자료를 사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간단한 우리가 속해 있는 시설 공동기기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 구축 필요성, 그 다음에 여건, 그 다음에 구축 운영 계획,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대 효과, 이런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서울대의 모든 단과대학들을 아울러서 본부 직속으로 기초과학 공동기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마을버스 타셔도 되고 5511 정류장인데요. 저 교수회관 아시죠? ROTC 학군단 그 근처에 컴퓨터 연구소 있고 바로 그 다음 빌딩입니다. 거기에 이런 장비들이 집적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 빨간색 뉴라고 한 건 제가 마음대로 애드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는 이런 대부분 보시면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에 물성 분석을 하는 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과정에도 굉장히 새로운 난관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사람을 샘플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기원수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고 난감해하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한 구성원으로 저희들이 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선정되는 데 있어서 저희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연구기관에도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접근성 같은 것들도 입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KTX로 얼마 걸리고 마을버스가 어떻게 되고 각 연구기관의 중심에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필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소속을 경무 발령을 받아서 공동기기원 소속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학 본부 연구처의 협력에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장비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장비 저희들 자꾸 이게 에러가 나서 제가 그냥 크게 말하겠습니다.
그 이게 크게 보면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조금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MRI는 그 자장의 공간을 형성하는 건데 그게 어떤 경사를 줍니다. 자장이 공간에 걸쳐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종호 교수님 조금 이따 소개하시겠지만 펄스 시퀀스 프로토콜을 해서 자장의 어떤 인터피어런스를 가하고 그게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에 있는 좌표가 K-스페이스라는 자장 공간으로 번역이 되고 그걸 다시 리컨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공간의 경사의 그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가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것에 우리가 좌표나 해상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르막 보시면 여기가 몇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5%라는 게 뭐죠? 100m 가면 5m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미로 5배가 기존 스캐너, 병원에 가는 스캐너보다 한 5배 정도 높아진 고경사 자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은 이 반향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특히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확산을 영상을 할 때 그 영상의 SNR이 되게 올라가서 공간 해상도가 약 3배 가량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장비를 하이 그레이딩 고자장, 고경사고 그다음에 디퓨전 이미징에 특화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아나토미컬 이미징하고 관련된 좋은 점이고 이전 스캐너하고 비교해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뉴로캠 뭐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아동이나 노인분들이나 실제로 그냥 정상인 폐암자도 가끔 그게 안에서 태스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움직임이 동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금만 MR 피직스 공부하시면은 사람들의 두개골이라든가 내 포즈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장은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필드의 그 자장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거는 필드를 촬영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교정해 주는 데모김 장치를 해서 나중에 후 보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을 이제 차단을 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SNR이 되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 MRI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캐논사에서 공급하는 스코프 시스템을 저희들이 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그 샘플 이미지로 가져왔지만 이제 잡음 제거 전에 비해서 보면은 펑셔널이나 구조적인 신호도 훨씬 더 증가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게 굉장히 컴퓨터, 그러니까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도 시스템 안에 많이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스캔 프로토콜도 특히 이제 M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죠. 어떤 그 물질들의 이게 계속 이게 발생을 하는. 이걸 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이크를 다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전에는 이런 그 글루타미너직하거나 콜라인 시그널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뇌 한 영역을 ROI로 딱 설정하면 거기에서 있는 프리퀀시를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지금 뉴런 마듈레이션 구성이 얼마나 메타볼릭 시그널이 어떻게 체인지하는지 모니터하는 걸 M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뇌 연구하면은 가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에는 이렇게 큰 NAA라는 그 피크에 가려져 가지고 잘 읽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스캔 프로토콜 이런 것들도 많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배경 제가 핵심을 설명드렸고 이 장비가 개발된 그 굉장히 뚜렷한 오리진이 있습니다. 그건 휴먼 커넥톤 프로젝트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오바마 정부 시절에 된 건데 그 이제 인간 뇌를 어떻게 이제 그 연구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핵심이 결국은 뇌 영역들 간의 연결을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그 과학적인 난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캐너는 그 DTI 이미징이나 이런 것들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걸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그
막스 플랑크, 하버드 그리고 카디프 이런 쪽에 지멘스타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공격적인 스캐너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그넷 보어가 소독물처럼 되게 좁아요. 예. 들어가면 굉장히 폐쇄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시스템이 되게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타협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용화된 이제 첫 스캐너 그러니까 휴먼 커넥턴 프로젝트의 브레인차일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2024년 1월에만 해도 전 세계 10대 정도만 발주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지역에는 없었는데 거의 저희보다 약간 빠른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이 10월 말에 열 국제 심포지움에 이제 그 독일에서 같은 스캐너를 쓰고 있는 연구자들도 초청해서 이제 정보를 교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대로 그대로만 혹은 여기 한정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프로포저를 낼 때 저희들이 이걸 설득하는 전략이 이걸 가지고 기존의 스캐너로는 풀 수 없었던 난제를 한 6가지를 저희들 참여한 핵심 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맞춰가지고 뽑고 이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뭐 이런 전략을 취했던 겁니다. 예, 그런 배경에서 이런 안들을 마련했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뇌에 이제 전기 자극 같은 거를 이제 가할 때인데 그걸 해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뇌 영역마다도 다른데 그게 전극에 어디로 흐르는가 하는 방향하고 있는 코르텍스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세한 연결 구조를 우리가 알면 특히 이제 저렇게 가지런히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기존에 이건 가설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개인별로 효과가 다른가 한 그 근본 문제를 푸는데 이런 영상도가 높은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건 오늘 다른 일정으로 오시질 못했는데 안우영 교수님 연구하시는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 이런 최근에 회백질의 미세 구조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동물 연구에 기반한 그런 프로포절들이 많은데 실제로 인간 뇌에서 그걸 검증하기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새로운 장비로 해상도가 증진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이종호 교수님 하고 또 저하고 많이 관련된 건데 결국은 피질의 미세 구조 간의 연결 그동안은 굉장히 긴 연결들만 봤는데 실제로 이 장비에 따르면은 굉장히 국지적인 마이크로한 그런 연결들까지도 저희들이 풀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한 것 조금 있다가 이종호 교수님이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 마이엘렌 것도 이종호 교수님 하시는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일정으로 오시지를 못했는데 최승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뇌내 노폐물 청소에 가장 프론티어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때 기존에 아까 확산 이미징이 그런 노폐물을 하는 기존의 몇 가지 서브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분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전 스캐너로는 이제 그거를 분리하게 되면은 이 분야의 난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산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뇌인지과학과의 김의태 교수님 정신질환의 강력한 어떤 뉴럴 서킷 레벨의 기전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게 흥분 억제, 그러니까 EI 밸런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 조절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한다는 중요한 가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MR 스펙트로스코피로
가바를 예전에 못 해가지고 가바는 또 따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회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 저도 이제 이런 워킹 메모리나 디시즈 메이킹 할 때 보면은 많이 소개되는 그 가설이 EI 밸런스가 뉴럴 서킷 레벨에서 강하게 그 오리진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우영 교수님 계획하고 계신 건데, 그동안 이제 이 보성 연구를 보면 MR 스캐너의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어떤 연합 학습이나 2차 강화물, 그죠? 이거 잘하면 나중에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우영 교수님 관심이 1차 강화물, 바로 입 속으로 뭔가가 들어오고 코 속으로 니코틴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장치를 개발하셨어요. 그 NIH랑 같이. 근데 이제 이 불가피하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스코프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저거를 보정해주면 저런 실험들에도 훨씬 더 안정적인 시그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가설적인 겁니다만,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각 이 스캔으로 할 수 있는 아주 한 6가지 정도의 그런 지표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뭐 정상군과 페이션트 그룹을 포함해 가지고 좀 우리가 스캐너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이 데이터를 계속 롱텀하게 한번 데이터를 구축해보는, 예, 그런 게, 이 발표할 당시에는 차지욱 심리학과의 차지욱 교수님이 그때 조인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늦게 조인하시게 되는데, 주로 차지욱 교수님이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자시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그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제 자랑하는 건데 그냥 지나가고요.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포즈 쓰면 이 책임자가 얼마나 역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해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간지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난제들을 저희들이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잠시 있다가 소개드리겠지만, 이 지원 과제에 장비만 약 저희들이 정확하게 처음에 70억 달라 그랬는데 68.5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이 깎인 건 엄청 작게 깎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만, 불변하게 이 장비만 주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연간에 이제 간접비를 포함해서 5억씩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장비만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진을 이제 서포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 운영 인력인데 대부분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연구도 수월하게 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런 네 분야에서 초청해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점수를 되게 좋게 받았어요. 다른 데는 그냥 1명, 2명인데 여기는 4명씩이나.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을 여기다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센터 운영해 보다 보면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임사회나 그죠? 진입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막상 현장에서 스캔을 할 때 바로 그죠? 예, 그 트러블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어널리시스 할 때도 그런 지원들이 실제로 연구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걸 할 예산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그걸 그냥 공동 연구라든가 어떤 아름아름으로 해왔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그 연구자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또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드리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은 그전에는 단일 학과나 개인 연구실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되게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퍼실리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연스럽게 공동기기원 아래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기기원하고 협력하는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연구자 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나와서 제가 애드했는데 차지욱 교수님은 데이터 사이언스 위원회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나중에 뭐 진행 방향이 나오니까 시간에 이제 차트인데 우리가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2월 말에 안 들어오면 뭐 연구비를 삭감하겠다고 협박을 아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월 우리가 언제 들었나요? 한 열흘 남겨놓고,
그게 사실 굉장히 무리한 일정입니다. 스캐너가 주문이 들어오면 있는 걸 선반에 꺼내다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MRI 스캐너가. 예,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아예 생산 공정 라인도 만들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예, 저희들이 좀 서둘러 가지고 2월 말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거 외에도 되게 다른 부대 장비도 많습니다. 예,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MRI compatible한 EEG라든가 brain stimulation, TCS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센소리, 그 다음에 비주얼 디스플레이, 오디토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스캐너도 테스트하고 부대 장비하고 연결도 체크하고, 이제 전담 운영 인력 수고가 많으셨는데,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우리 전담 운영 인력 지금 현재 올해까지 저희 박사급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을 3명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사 선생님도, 그리고 행정 지원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개 드리는 것보다 마이크를 드려가지고 한 분 한 분 직접 자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영 박사님부터 시작할까요? 한국에서는 유준현이고, 학부는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뇌인지과학과에서 시각피지, 펑셔널 이미지 주로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는 그 미세구조 이미징이랑 그 기능적 상관 쪽으로 좀 연구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섭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뇌인지과학과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는 제가 그 연구했던 인지행동 실험 같은 걸 하면서 펑셔널 MRI를 스캔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조교수로 있는 배종원이고요. 저는 이용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뇌영상하고 계산신경과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내용들이 제가 하는 연구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 5월에 되는 부분이 상당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영상의학과, 회계학과, 뭐 정신과 이런 데서 15년 동안 이런 MR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영상 전반적인 부분에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 학생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 공동기구에 모셔서 뭐 물론 이제 독자적으로 연구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풍부하신 분이지만 혹시나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MR 뭐 정도 관리나 이런 뭐 시퀀스 관리나 이런 MR 이용자 교육 같은 이런 인프라 허브 역할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선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프라무더 사업에서 MRI 장비 시마X를 운영하게 된 방사선사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직전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MRI 장비를 운영했고요. 지멘스 장비와 필립스 장비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시마가 국내 지금 도입 1호기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이곳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전에 운영하던 장비에 비해서 그레디언트 성능도 매우 좋아졌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미세 구조물 고해상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AI 기반의 툴도 지금 이 지멘스 장비 내에 탑재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많이 연습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멘스에서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많이 좀 줄이면서 영상 품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5분 정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나가고요. 아마 뭐 어디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보면 공동기기원이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고요.
모든 단과대학하고 그 근접성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이 안을 공동기획위원회 가져갔을 때 완전히 큰 체육관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또 다른 두 장비가 또 계약이 체결되면서 거기도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계획 당시 냈던 건데 좀 변경이 있어서 나중에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공동기기원, 그다음에 서울대 설비팀, 그리고 지멘스사 이렇게 3자가 함께 안전 같은 것들도 국가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도 있었고 그런 거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또 다른 장비에 영향이 없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이니까 건물의 하중이라든가 전기 공급, 그다음에 물 공급, 그리고 전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GPU를 굉장히 큰 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도 안전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만만치가 않았지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그 입구를 들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있고, 요게 입구를 입구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열고 들어가면 이게 스캐너, 스캐너 뭐 외관이야 다 똑같죠. 예. 근데 깨끗하다. 뭐 이런 정도. 예. 그리고 청소를 잘 하겠습니다. 하이진을 잘 유지하겠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 바로 조정실이죠. 예,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방사선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하면은 연구자, 그죠? 보조 연구자, 그리고 전담 운영 인력도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방에 가면은 기계실, 그죠? 지금 가까이 보이는 시커먼 친구들이 GPU들입니다.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열과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방음하는 것들을 추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MR Compatible EEG랑 그 Brain Stimulating TCS 장비가 있는데 이게 젤 타입이라 하고 나면은 샴푸를 해야 돼요. 예, 요즘에 외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우더룸을 아주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저기 안쪽에 저 공간을 확대한 겁니다. 미용실 가는 버전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요걸 쓰고 그냥 바로 가면 스캐너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기기원을 설득하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왜 샴푸실이 필요하냐고 해가지고 근데 설득 당해 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거는 막 스캐너를 이것도 제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서, 왜냐하면 인지 행동 하시는 분들은 아동들을 연습시키거나, 그죠? 또 스캐너 안에 들어가면 잘 알려진 불안 시그널이 굉장히 증폭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호에 영향을 주고 행동 수행도 그렇고 적응하는 데 필요하고, 여기서도 또 똑같은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캐너는 그래서 완전히 그 환경을, 저도 처음에 이렇게 보내준 사진이 진짜 스캐너인 줄 알고 제가 사진을 잘못 처음에 배열했다가 고쳤는데, 그리고 여기 그 윈도우도 똑같이 해 있고, 그게 바로 저 윈도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전담 운영 인력 지원실입니다. 그래서 데스크랑 캐비넷 해서 바로 연결된 구조로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것들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플랜이어서 하는데 그냥 강조드리고 싶은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담 운영 인력도 3분 있고 곧 아마 후반기에 한 분 더 채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월 30일, 30일 날짜를 확정하고 연사들도 거의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본사에서도 초청하는 지멘트 온사이트 리서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정호 교수님이 한 세션을 주관하셔가지고 MR 메소돌로지나 애나토미컬 이미징 쪽으로 지금 이제 뭐 최초의 이런 프로토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연사를 초청할 것이고, 그다음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님이 또 주관하셔가지고 펑셔널하고 클리니컬 한쪽으로 또 세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공식적인, 그리고 또
자랑 하나만 더 하자면 저희가 이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 전국에서 5개 선정할 때 저희가 1등을 해가지고 대표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왜 빨리 현판식 안 하냐, 뭐 테이프 커팅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정호 교수님 소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새 장비고 저희도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지멘스에서 방사선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는 분도 독일에 가서 연수받고 와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우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펀딩을 충분하게 해주니까 이런 기회를 굉장히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목요일 이 시간은 아니지만 연사분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방학 때니까 한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격주 간격으로 계속 이 아트페어 시리즈를 열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워크숍이 좀 식상하기도 하고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저는 아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트에 원래 기술이란 뜻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실험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아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트 페어에서 뭐 연구 주제도 될 수 있고 방법도 될 수 있고 서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원래 아트 페어에 가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교류해서 공동 연구 같은 걸 추진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열겠다는 취지고 그리고 이런 장비 도입하실 때 이종호 교수님이 가장 장비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탑나치 연구자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그 연사로 오늘 초청을 했고요.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그래도 짧게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짧은 질문 한 2-3개만 말씀하시죠. 그러면 혹시 파일럿이 끝나고 실제 연구는 언제쯤 새로운 기기를 통해 진행해 볼 수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계획상으로는 26년은 되어서야 되는 걸로 보였거든요. 일단은 현재 계획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거의 실질적인 테스트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완벽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냐면은 지금 공동기기원의 론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공동기기원 측에서 이제 학교 연구처랑 그 행정적 이슈가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 국가 장비는 지우스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은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s soon as possible 이고 제가 예상하는 건 8월 중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대신 올해는 한 주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저희 센터 내부에서 테스트용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일 그리고 이 공동기기원은 아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밤 10시까지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방사 인력을 보조 방사 인력도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면 여러분 점점 시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원래 있던 뇌염 상승태 기계는 이제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아까 이제 굉장히 좋은 시설들 많이 이제 만드셨는데 혹시 그 공동기기원에도 저희는 이제 의뢰인들을 멀리서 이제 모셔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실기 실험이나 뭐 이제 뭐 과제 같은 거 그런 걸 해야 되는 방이 좀 그때는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리캡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옛날이라는 게 저희 그 자연대 내인지과학과 지하에 있던 그 스캐너의 운명과 그 다음에 표현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친구네.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인 에이징 연구하실 때 뭐 아동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검사실. 그래서 먼저 그 올드 MRI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미 그 이상하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완전히 종료했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자연대, 연구처, 산단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지금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구매가. 예. 근데 사실 이게 그쪽이 더 돈 많이 드는다. 철거 비용이 한 몇 천만 원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종료가 되지만 앞으로 이제 그 MRI 장비 말고도 그곳에 여러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MRI 자체는 어쨌든 셧다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행동검사실 아까 제가 공간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샴푸실 바깥도 그 충분한 공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공간, 그러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공간도 작은 오피스 정도 사이즈로 저희들이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면 갈아입을 수도 있고 미리 테스트도 하고 설문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인지 행동은 사실 막 스캔 룸에서 그런 미리 인지적 태스크 연습 같은 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말씀해 주신 6가지 내연구, 해결 난제나 그다음에 그 위의 연구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되게 다양한 양질의 MRI 영상이라던가 뇌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핵심 연구자들이 실험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 스캔을 가지고 잘 수집을 할 텐데 제가 조금 생략한 것들은 저희 지금 여기 단계 보시면은 요거 말고 요즘 스캐너를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연구에 장비 원천 기술 검증 지금 이제 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에 없던 스캐너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말대로 디퓨전 이미지 해상도가 그만큼 끌어올려지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한참 시운전도 하고 계시고 이종호 교수님 실험실에서도 그런 예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핵심 연구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김의태 교수님이랑 같이 MR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것도 시운전을 해서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비교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따로 저희 온사이트 핵심 연구자들끼리 그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공유하고 발표하고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하나만 받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종호 교수님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용에 비용이 드나요? 외부 연구자가 사용할 때? 그 역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공동기기원 안에 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기기원에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구두로는 되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분들 그 예전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연구자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시간당 3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외부 연구자들은 4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는 좀 차등될 수 있고 그리고 부대 장비나 이 전담 운영 인력 지원이 좀 더 깊게 들어갈 때는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도 제가 여기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을 테니까 붙잡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 전담 운영 인력 분들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잠깐 우리가 리프레시하고 이종호 교수님 강의가 잘 해주시겠지만 굉장히 고난도일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을 좀 쉬었다가 지금 5분이니까 1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